수확한 쌀을 토실토실한 알곡으로 걸러주던 키. 여전히 그 키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 79이니까 60년 됐네요. 오늘의 주인공,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 키를 만드는 김계일 씨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현재 보기 드문 키를 수제로 제작하는 그에겐 단골이 끊어지지 않는다. 참 전 옛날에 다 단골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주문이 이렇게 이제 자주 들어와요. 주문 들어오면 그거 해주고 바빠요.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60년의 내공이 담겨 몇 년을 사용해도 튼튼하다는 장인의 키.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온다. 그렇게 단골들이 있는 이유, 재료부터 남다른 공을 들였기 때문. 키 재료고요. 이게 원주 재료 버들이에요. 이게 참버들. 봄이면 이제 햇싹이 올라오는데 햇싹이 올라와서 이게 음력으로 5월 단오절 때서부터 이걸 이제 우리가 채취해 와요. 그러면 이 자재 구하시는 것부터 네. 다 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해먹죠. 아주 제 손으로 다 해오는 거죠. 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모든 걸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작업을 하다 보니 생긴 구질병 때문에 손수 작업대까지 만들었다고. 앉아서는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서서는 좀 한참씩 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서서 하느라고 이렇게 만드는 데가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수지의 작업대가 배틀 역할을 해줘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곳곳에 아이디어가 가득한 전통키 제작.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18살이 됐는데 바로 이우재 황해도에서 이사 오신 분이 이우재 사는데 그분이 키를 만들었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우연히 시작한 일. 하지만 지금은 자부심을 느끼며 유기장으로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그에겐 하나의 고민이 있다. 기술을 아낌없이 물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제자 없습니다.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한 2사람 왔다 갔는데 이거 참 그 가르치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키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키 몇 개를 버려야 돼. 그냥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누가 또 감당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쏜 놈은 내 대에서 이제 이 키고 저 동고리, 떡동고리, 고리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전통은 끊어지는 거야 이제 거기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 그러니 혼자서라도 명맥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그. 하나 들고 내리고 하나 들고 내리고. 한 번 손을 움직일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엮어나가는 키. 그럼에도 기본 3시간은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드디어 완성된 60년의 내공이 담긴 키. 실을 적당히 당겨줘야 이렇게 팽팽해지거든. 실이 조금만 늦춰도 안 되고. 그와 함께 키를 만든 또 다른 주인공, 아내 김영옥 씨다. 수작업이 아주. 그래서 이게 워낙은 비싸야 돼. 근데 중국산도 있거든. 중국산도 있는데 중국산은 엉성한 게 아주 못 쓰겠더라고. 내가 봐도 깨가 다 새거서 까불르면 이렇게 손가락 닿는 데다가 꿀꿀을 붙여. 내가 이렇게 자꾸 이 살이 또 결이 있어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 거기다 저기 좀. 근데 이게 당이 반창고를 붙여. 반창고 붙였잖아. 뭐 해서 이 손이 손 같아. 매일 키를 엮는 그의 손은 성할 날이 없다는데. 창피하다. 은퇴할 때도 됐지만 김계일 씨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자신이 아니면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 이 농촌에서 쓰는 거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이걸 참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만들면
못 사가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장인 정신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날까지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계속 키를 만드는 게 자신이 할 일이자 사명이라고. 완제품 끝났습니다. 국산 수제 키를 만들고 있는 그의 바람은 언제나 한결같다. 아, 키가 참 마음에 든다고. 이쁘다고. 이거 사람이 기분. 정성에 정성을 더한 주인공의 전통 키. 오랫동안 사용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당나무에 숨겨진 천년의 비밀. 서양에 파피루스가 있다면 조선엔 한지가 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멋지게 4대를 이어온 황금손이 일구어낸 웰컴 투 한지월드. 23년 정도 같이 했고요. 지금부터 6년 정도는 저 혼자 했어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지를 재해석하는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 씨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작은 공방. 장성우 씨의 하루는 공방 근처 밭에서 당나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당나무가 필수. 이 껍질에 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섬유질이 풍부한 당나무를 직접 수확해 손질. 이후 쪄내고 난 뒤 껍질만 분리해 보관한다는 장성우 씨. 양이 허블나게 많구만요. 1년 좀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통 방식대로 만들고 있는 한지. 덕분에 만들 때마다 손이 많이 가기로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이렇게 거칠거칠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종이를 못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입자가 최소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최소 입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발틀 위에다 발을 전통 한지의 초지법인 외발뜨기는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지만 그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 제 마음대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싶다 그러면 쭉 보내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요. 마음대로. 그게 이제 여기에 물 빠짐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섬유와 섬유끼리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황촉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여기 같이 섞어 놓은 걸로. 당나무는 물론 당나무 껍질을 삶는 잿물, 그리고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황촉규까지.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들 하나하나 천연 재료를 고집해 한지를 만든다. 과거에는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런데 이게 불안정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많이 불안전했으면 보존성도 굉장히 짧았을 거고 아니면 강인함이 좀 약했을 텐데 그런 것을 쓸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보존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천연 재료를 고집한 끝에 자신만의 한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이제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되게 커요. 자부심도 있지만 부담감이 왜 크냐면 저는 아버지 거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세대에다 전해줘야 되는, 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인정받는 건 또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칭찬받으면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러니까는 일이라는 것은 힘든 건데 이거로 계기로 해서 좀 힘들더라도 더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압력으로 때려서 표면을 다듬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엔 한지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 몰래 가출했던 적도 있었다는 장성우 씨. 하지만 매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한지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었다.
편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마음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글씨 쓰는 사람들은 글씨로 이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릇을 만드는 뭐 장인이면 장인이고 그냥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알아주고 또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는 장성우 씨. 그 종이 문화를 유럽에다가 좀 널리 알려주고 싶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작업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하고 싶고요. 그 한지가 이런 데다가 쓰였다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미래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뭐 열린 공간 전시장을 하나 꾸미는 게 저의 그 큰 계획입니다. 노력하는 그가 있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